6개는 꼭 기억하자. 지금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하기는 필요하지 않다. 가장 이용한 구조를 대내 피질 변형기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시상은 뇌의 중앙에 위치한 시상은 종종 나머지 대뇌에 대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심 허브 또는 안전운전하세요. 중계 스테이션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냄새를 또 간장하게 하고 대부분의 외부 감각 정보를 처리, 정보를 내어 다른 지역으로 또 보내고, 또 호두 2개 정도의 크기인 이 시상은 통증 감각, 또 이렇게 경각심, 일부 인적 사고의 조절을 돕는다. 사실 시상 하부는 아몬드 크기로 시상 아래에 자리 잡고 신경계를 이렇게 조절하는 또 뇌분비와 연결이 되어진다. 해마라는 것이 있고 기억력과 새로운 뇌세포 성장 그리고 인지질환 예방에 관해서 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시상과 시상 하부 아래서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떠올리며 정보를 배우고 공간 정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편도체는 해마 근처에 위치한 편도체는 인간의 공포, 반응, 감정, 죄책감 이런 것을 돕는 일을 한다. 그저 대상회는 뇌의 중앙에 위치해서 뇌량을 둘러싸고 있는 또 구부러진 별도 모양의 이렇게 부위는 자뇌와 우뇌를 분리하는 뉴런 덩어리다. 그래서 대상회는 신경의 덩어리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행복한 추억을 다시 새겨보자. 긴장을 풀어주는 백색 소음을 들어보자. 부서지는 파도, 긴장을 부르는 백색 소음. 또 빛을 보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아도 내가 진정되고 활력을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생각만으로 뇌를 바꿀 수가 있다. 너희 아버지는 긍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분이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투 헬기 조종사로서 2번이나 참전한 베트남 전쟁과 25년간의 소방관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죽음과 트라우마를 마주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낙관주의를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이 끔찍해 보일 때에도 항상 밝은 면을 보고 명랑하고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자. 이제 마크는 자신이 미식 축구 선수였을 때의 뇌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 과거에 그는 또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네. 이런 것도 있다 넘어가고. 자, 명상에 대해서 많은 고정관념과 오해가 있다. 명상, 뉴에이지 시대에서 선구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좋은 마음, 열린 마음, 요가 같은 거, 첫뇌 스캔을 통해서 스트레스 수준이 뇌에 그래서 이렇게 놀라 나는 출근 전 아침부터 이렇게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60에서 90분 정도의 전념한 후에 그래서 마음속에 흐르는 수천 가지 생각이 아닌 그 순간에 진정으로 준비한 어떤 의미인지를 깨우친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연애 생활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거죠. 명상과 비슷하게 요가는 회복질을 증가시키고 요가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 며칠 동안의 뇌의 편도체의 크기를 줄여준다. 또한 요가는 불안감을 가리키 앉히는 것을 돕는 가버의 생성을 자극한다. 요가의 효능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 요가를 할 경우에 가바가 27% 증가한 반면에 같은 시간 안에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요가는 또한 코르티솔을 낮추고 또 세로토닌, 도파민 그리고 많은 또 기분 좋은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인지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을 진정시키고 또 뇌세포 성장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 생성 또 이렇게 영역 인지 생성을 증가시킨다. 요가를 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인 요가 강사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심호흡은
심호흡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고 곧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몇 초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과 심박수 역시 동시에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위기 상황에서 진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심호흡은 방법은 한 손을 배에 올리고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본다. 마사지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또 몸과 뇌를 위한 자기 관리는, 또 나는 항상 현미경이나 컴퓨터 배운 거리가 안 난다. 아마 이렇게 직장인들 공감할 수 있는 자세일 것이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너무 오래 앉아 있을 경우에 다양한 단점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목과 어깨에 긴장감을 준다. 당연히 뇌에도 좋지 않다. 잘못된 자세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내려가는 산소의 순환을 감소시키고 또 두통이나 브레인 포그 그리고 다른 인지 문제를 일으킨다. 마사지는 코르티솔을 낮추어 교감신경계를 긴장시키며 또 오래 앉아있는 동안에 발생한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마사지를 받을 때에 이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명상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나는 처음 명상을 접하고 궁금했다. 명상을 통해서 명상의 정이 너무나 제각각 실천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고요. 네, 좋은 일을 선수들의 플레이와 운동 지능을 혁신적으로 바뀌는 비밀 두뇌 게임은 매일 뇌의 도전적인 과제를 원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 어떤 도구를 가지든지 그저 새로운 것에 시도해 보라. 두뇌 게임의 목적은 동일하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배움에 대한 방법을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레시피를 시도하든 골프 레슨을 하든 등등 다양하게 자기의 취미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당신이 몇 살을 살아도 뇌는 언제나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했네요. 뇌는 더 건강해질 수가 있다. 식단, 운동, 수면, 영양 보조제, 스트레스 관리, 마음챙김,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내 설명을 여기서 신경외과 석자 교수 공부하는데 등등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추천을 해 주었네요.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와 싸우고 싶다면 자원봉사를 해라. 그리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기를 원한다면 내면의 문학성을 드러내라. 집중력을 기르고 싶다면은 십자말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또 당신의 정신적인 명성감을 높이고 싶다면은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가서 한번 길을 찾아보자. 만약 당신에게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 컴퓨터 두뇌 트레이닝 게임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달고 싶다면은 아티스트가 되어봐라. 그림을 조각을 하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두뇌 게임은 승부욕을 타고난 선수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는 6개월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고 선수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향상되었다라는 거네요. 두뇌 게임을 활용하는 4가지 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라. 평소 하던 것과 다른 것을 해보자. 호기심을 가져봐라. 두뇌 게임은 단순히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두뇌 게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림 그리기, 퍼즐, 또 악기 연주하기, 또 생소한 것들을 찾아보자. 예리하고 명석하고 건강한 정신을 위한 10가지 두뇌 게임. 지능을 높이고 싶다면 매일 30분씩 책을 읽어라. 우리는 모두 3가지 유형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결정, 또 지식, 사실, 또 기량의 축적을 의미하고 유동적인 지능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 지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잘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또 감성적인 지능 이런 것들,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매일 새로운 어휘를 익혀라. 자, 긍정적으로 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봐라.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회사 CEO, 사장 그리고 과학자들에게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바쁘게 이렇게 인생을 보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매일 조깅에 나서거나 다른 종류 운동을 하기 전에 깨끗한 물 한 잔과 선수 내린 야채 주스로 하루를 시작한다. 시작해서
몸을 움직이라. 그리고 쉬운 선택을 하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낙관적인 선택, 부정적인 생각과 단둘이 머물지 마라. 놀기만 해도 머리가 좋아진다. 잘 놀아라. 퍼즐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자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에 대한 간략 이런 것들이 뭔 내용일까?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뉴스 소비 방식을 제거해보자. 소셜미디어 같은 데 시간을 보낼수록 운동, 취미, 축구, 가족, 친구의 어울리기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다른 활용들에 쏟을 시간이 줄어든다. 그런데 너무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회적인 고립과 외로움 또 우울감을 증가시킨다. 뉴스 이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낸다. 신문보다도 정서적인 영향이 되어줄 큰 소셜미디어의 이런 것들이 시간을 제한하자. 소셜미디어, 텔레비전 또 뉴스 소비 방식을 제고해보자. 이렇게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는 이런 것들보다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좋겠다는 거죠. 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처럼 나의 박사학위 주제는 파킨 유전자의 역할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초기 파킨슨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이 연구 유제에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나는 파킨슨 환자 후원회에 참석해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특수한 일상의 고통을 이해해보려고 했다. 그래서 환자들이 신체 정신적으로 다가갈수록 내 연구에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았다라는 거죠. 평온하고 영민한 마음을 위한 세 가지 두뇌의 단련법은 스트레스를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적인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 요가 그리고 심호흡은 우리 뇌의 신경망을 다시 연결시키고 강력하고 장기적인 연결망을 만든다고 한다. 심호흡을 우선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생각이 들어지네요.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 뇌를 바꾸는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뇌를 바꾸는 일에 나이는 상관이 없다. 만약 당신이 20대이고 본인의 인지 저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인간의 뇌는 25세 이전에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뇌가 심지어 30대에도 계속 발달한다고 주장한다. 즉 당신의 현대 식단, 수면, 운동, 패턴, 알코올 소비 그리고 이런 것 생활 방식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30대가 되면 뇌가 완전히 성숙하게 되고 자연적인 두뇌, 노화 과정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루 평균 8만 5천 개의 뉴런을 잃기 시작한다. 인지 감퇴의 양적인 징후가 시작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자. 50대에는 그동안에 얻은 정보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시기는 50대라고 했지만 또 60대보다 70 초반에 이르렀어야 최고조에 달한다. 어떤 사람들은 또 비행기 조종사들이 나이가 많으니 계획이 발효 오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에도 오히려 조종사들이 더 잘 조종한다는 70대가 되면 더 빠르게 적어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노력할수록 그것을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무호흡증, 조용한 살인자.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잘 때 호흡 장애를 일으켜서 내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 이 질환 미국의 2,500만 명 12명 중에서 1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지장애, 치매, 또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 증상은 크게 코거나 헐떡임, 또 아침에 목이 아프거나 건조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 등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의사와 상의하고 치료를 받자마자 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뇌에 끼치는 영향은 크리스티는 뇌의 건강 상태를 증강하기 위해서 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체험 사례군요. 체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경험신경계의 안정만으로도 뇌는 변화한다. 메이어 클리닉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생명 유지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반응이다. 스트레스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전까지 있다는 얘기이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도 교감신경이 필요할 때는 소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수면에 대해서는 온도를 낮추자. 실내 온도, 휴대전화는 태블릿 노트를 보지 말자.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밤 8시부터 실내에 그래서 멜라토닌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러니까 잠이 들기 전에 3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말자. 그래서 수면 강화 성분을 이용해 보기로 하자. 7시간 숙면을 위한 6가지 솔루션은 수면 루틴을 세우자. 수면량과 질을 모두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 안의 시기가 재설정이 되어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지치게 되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래서 혈류가 전부다. 혈류라는 단어가 멋진 뇌과학 용어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뇌로 향하는 혈류의 증가는 최적의 인지 건강과 인지 성능에 꼭 필요하다는 점이 증거 기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너무나 간단하게 들린다면 제대로 들린 게 맞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대개의 경우에 최적의 혈류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원활치 않은 대인의 순환이 만연한 이유를 알려면 2가지 뇌 건강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서 풍부하고 꾸준한 혈액 흐름을 필요로 한다. 피가 잘 돌아야지, 혈류가 돌아야지. 그래서 혈류를 좋게 하기 위해서 HDL 수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거죠. 3가지만 알면 된다.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뇌세포는 만들어진다. 우선 사소한 진실 하나는 알고 가자. 자연 노화로 인해서 우리는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는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양하지만은 그래서 신경 생성은 최적의 뇌 기능을 추구하는 운동선수나 젊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80대, 심지어 90대도 운동, 식단, 스트레스, 수면, 영양 보조제 섭취 습관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뉴런의 성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중요하죠. 70, 80, 90에도 양질의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거의 99%의 확률로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든다. 책상에 고개를 걷고 졸고 또 비행기나 자동차 조수석에서도 자고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잠이 들기도 한다. 심지어 나는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다가 잠이 든 적도 있다. 영화는 문제는 나머지 1%다. 전혀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한숨도 못 잔다. 그 대신에 밤새도록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다. 이게 잠과 노동 떨어지지만 이런 패턴, 바로 다음날 스트레스를 주는 행사가 있는 전날 밤 항상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짜증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하면은 낙천적인 성격이지만은 잠을 자지 않을 때는 탄력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여러분의 뇌는 절대 멈추지 않지만 수면의 뇌는 스스로 재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면 중에 뇌 적수 액의 흐름이 증가하여 기상 중에 쌓이는 해로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낸다.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에게 발견되는 단백질 또 베타 아밀로이드를 포함한 동물성 폐기물의 과도한 축적은 연구에서 가수면 장애를 질병과 연관시키는 한 가지 이유이다. 또 한대는 우리가 자는 동안 단기 기억과 낮에 배운 새로운 지식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전날 들은 것을 다음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룻밤을 자거나 짧은 낮잠을 잔 후에 기억력 검사를 하면 결과가 더 좋다. 마찬가지로 수면은 집행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고. 자,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 한 잔 후에 잠이 깨고 정신이 드는 이유는 카페인 때문이다. 카페인은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촉발하고 부신경을 활성화하고 우리의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은 신체와 뇌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며 내면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커피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효능은 고맙지만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과
중추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여러분의 몸과 뇌는 항상 각성 상태에 놓이고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뇌 순환이 감소하고 회복질과 신경 생성이 줄어들고 집행 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 커피는 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인 수면을 방해한다. 연구에 따르면 모닝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수면 주기에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카페인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섭취하는 사람이 더 피로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이다. 커피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고농도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도 생성된다. 커피는 또 이렇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커피. 뇌는 결코 굳지 않는다.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산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와본 사람이라면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부터 야자수가 늘어선 대로변을 달리는 멋진 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알 것이다. 내가 딱히 자동차 애호가는 아니지만 햇빛의 도시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의 자동차 문화에 매료되지 않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로에서 오후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크래시 캐딜락과 여기에서 테슬라, 포르쉐, 헤러디와 이렇게 거기에는 또 오래된 고밀차도 많다. 후드 이런 다양한 차들이 있다는 거죠. 좋은 곳에서 살면서 다양한 이런 차량을 볼 때도 또 뇌를 생각하게 되네요. 뇌에 좋은 것. 은행잎 추출물이 좋다. 이유는 은행나무 잎에서 추출한 이 영양보조제는 수세기 동안에 중국에서 강력한 해독제로 귀중하게 여겨왔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알파 리포산은 산화 스트레스부터 뇌세포를 또 도와주는 산화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알파 리포산은 중금속에 노출된 뇌세포를 맑게 하고 노화와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 생산 둔화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되는 것. 여기는 보통 붉은 고기,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그리고 효모 같은 음식에서 적은 양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영양보조제는 이 강력한 항산화제의 최적의 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의 당뇨병의 알파 리포산 자, 치매에 걸릴 위험이 10년 정도 늦출 수가 있다. 그래서 신경외과 석자고수 키스 블랙 시더스가 이렇게 저 역시 그녀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추천을 했네요. 포스파디딜세린은 단지 몇 주 동안 복용해도 우울증이 사라지는 이런 도움이 된다. 포스파디딜세린은 주로 콩가의 식품에서 나온다. 콩이나 양배추 같은 음식 재료에서 추출한 포스파 이제 영양 보조제를 찾아보자. 포스파디딜세린, N아세틸시스테인. N아세틸시스테인은 또는 NAC는 신체 외에서 콜레겐과 또 도움이 되고 경미한 외상성 뇌손상이나 초기 치매의 경우에 N아세틸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상당히 낮춘다. 왜냐하면 수치가 상승할 경우에 인지손상, 기능장애 및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N아세틸시스테인은 또한 납수은 그리고 뇌세포에 축적될 수 있는 다른 오염물질과 결합해서 마지막으로 N아세틸은 시스테인은 혈관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와파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천식이기 때문에 N아세틸시스테인을 보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 보도록 하자. N아세틸 또 아세틸카르니틴, 아세틸카르니틴 또는 NLC는 뇌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도우는 아미노산 카르니틴의 보충 형태이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울증과 같은 감정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세틸 L 카르니틴은 에너지를 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
얻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벼운 우울증과 싸울 수도 있다. 방법은 갑상선 문제가 있거나 와퍼린 같은 혈액 있다면 섭취 전에 의사와 상의해보라. 흩어진 중국 이끼 식물에서 유래된 이 천연화학물은 하이모병, 알츠하이머 또 잠재적인 치료제로서 더욱 이렇게 유망한 연구를 돕고 있다. 빈포세틴, 흩어진 애와 마찬가지로 빈포세틴은 빈카 식물의 씨앗에서 나왔다. 이 추출물은 미국에서 영양 보조제로 간주되지만 일본, 유럽, 멕시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뇌졸중이나 다른 뇌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뇌혈류, 신경대사와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정진에 도움이 되는 약물로 처방이 된다. 뇌 손상이나 다른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빈포세틴은 뇌의 포도당과 산소 소비 증가를 도와준다. 이 추출물은 또한 혈관 확장제로 혈관을 열고 뇌 순환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코엔자임 Q10은 이유는 코엔자임 Q10 또는 조효소는 항산화제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몸과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게 도움을 준다. 코엔자임 Q10은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 몸속의 산소의 20%를 소비하고 코엔자임 Q10은 뇌가 연료를 잘 공급받고 높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 요구량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에서 코엔자임 Q10이 학습, 기억력 및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건강한 노인 연구를 대신으로 코엔자임 Q10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중에 있다. 상맥은 치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영양 보조제. 포스파티딜세린은 신체와 뇌에 있는 이렇게 영양을 해서 특히 지방 피복인 미엘린을 구성하는 것을 돕고 우리의 뇌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포막의 일부인 포스파티딜세린은 영양분을 전달하고 뉴런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군요. 뉴런의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있다. 저는 40년 넘게 뇌를 연구하고 치료해 왔으며 수많은 임상 실험을 치르고 영양계의 영웅들 특집호 표지에 오르는 등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던 크리스틴이 인지 건강 분야의 베테랑 의사인 저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의 연구 방법을 알려줬던 것이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뇌에 대해서 재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해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한 두뇌 수술에서 해수부분 양질의 수면과 생각만으로도 놀기만 해도 당장 시작하는 브레인 리부트, 뇌 건강을 위해서 챙겨야 할 것들에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영양소로 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뇌를 만드는 식습관. 뇌는 결코 굳지 않는다. 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 똑똑하게 하는 방법들. 그래서 브레인 리부트라고 했군요. 자, 크리스틴 마이어. 크리스틴 마벨루마이어, 윌르마이어라고 했나요? 크리스틴 윌르마이어.